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시도를 하니까 세계 증시도 일제히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보시다시피 좀 큰 폭의 갭상승 출발 예정인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독일 증시, 유럽 증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유럽 증시는 지금 보시면 중요한 라인이 대략적으로 여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빨간색 선, 여긴 이 정도 선인데 지금 갭상승 출발하면서 시작부터 강하게 이 라인을 넘어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게 의미하는 거는 일단은 당장 급격한 하락은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세계 증시는 대부분 어떤 지금 쌍고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부분요. 일부 나라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쌍고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자빠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냐, 이제 그게 이제 헷갈렸던 점인데,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하러 올라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독일 증시나 아니면 이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쌍고점은 아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만큼 지난번에 상승 추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죽더라도 쉽게 죽지는 않는다. 많은 검증 과정과 뭐 괴로움을 겪어야 이게 뭐 추세가 꺾이든지 말든지 한다. 물론 이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로 전환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닙니다. 그죠? 지금 뭐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게 조정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난번 조정에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대부분 다 붕괴시켰었고, 지지선들을 붕괴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힘이 정상적이었다면은 이번에 반등 시도를 해서 또 다른 고점을 하나 만들긴 만들러 올라갈 텐데, 이번에 만드는 고점이 이 직전 고점들을, 이런 자리들을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못 넘어갈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잘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지난 몇 주간 시장이 막 하락하는 걸 보면서 난 뭐 하방 포지션, 난 뭐 하방 숫자가 생각이 있는데 손가락만 쪽쪽 빨고 계셨던 그런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이때 제대로 탑승하지 못해서 손가락 빨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 그때 빠졌을 때 했던 생각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으니 하면 됩니다. 뭐 물론 당연히 또 지금 또 지수가 또 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어딘가 넘어갈 것 같고 또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평상시 생각했던 대로 내가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뭐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뭐 물론 오늘 밤에 해라, 뭐 지금 당장 해라는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또 이제 반등이 멈추고 또 뭐 음봉이 나오는 음봉이 나오고 뭐 그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때를 노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으신, 오늘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이제 어차피 이거 확률 게임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 되면 어떡할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번 안 될 가능성 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번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고 안 되면 도망가면 그만인 거고 되면 먹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수요일 날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움직이시든가요. 그죠? 하여튼 그런 뭐 주식에 관련된 걱정, 투자에 관련된 걱정은 제 생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해봐서 안 되면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뭔가 얘네가 반등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까 반등이 올라왔을 때 다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셨던 뭔가를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다 같이 반등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일단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 증시 골고루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딘가를 붕괴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드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잘 될 거라고만 보장할 수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그냥 오늘 뭐 특별한 이슈도 없었거든요.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 없고 이제 다들 수요일 날 밤에 있는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 지금 마침 이제 10년물 금리가 켜져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한동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증시가 빠졌던 거죠. 그죠? 네, 다시 금리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도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 큰 박스권 내에서 상승 추세란 말이죠. 상승 추세고 이 정도는 아직까지 상승시 눌립니다. 이건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긴 하다. 물론 이 개인적인 저의 투자 생각은 그렇다.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금리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에서 좀 제한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후반전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달러도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최근에 달러 약세의 이런 흐름은 지금 보시면은 뭐 다시 약간 뭐 신흥국으로의 돈 쏠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투기적인 내용에서 약간 투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금리가 내려오면서 막 주식시장에 다시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요즘에 좀 비리비리하단 말입니다. 그죠? 미국은 좀 비리비리한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로 뭐 예를 들면 뭐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몰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달러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투기적인 요인이 좀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니까 뭐 신흥국 증시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같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움직임 계속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5일선이 아마 한 여기쯤 내려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한다? 떨어질 생각이 제 생각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일제히, 그죠? 일제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지금 쌍고점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3고점을 만들려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금리는 이제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막 폭락을 하고 있어서 약간 단기적으로 언더슈팅, 좀 짜내기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게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고, 하여튼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얘네들이 너무 어떤 이런 거를 선반영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증시나 뭐 금리나 달러나 얘네들이 선반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낮아서 인플레 우려가 낮아질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주식 오르고 달러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가지표가 낮아질 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봤더라. 독일 증시는 뭐 좀 전에 봤으니까 패스하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 일단 저항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하여튼 미국에 이어서 대장이죠. 얘도 대장인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고, 중요한 지지선을 사실 요날 붕괴시킨 거죠. 이게 언제야? 중요한 지지선을 7월 7일 날 이미 붕괴를 시켰고, 7월 7일 날 붕괴시키고 나서 3거래일째 일단 이 붕괴시킨 거를 재확인하고 있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별로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중국 증시는 일단 혼조한 구간 삼각 수렴형 안에서 조금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정도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위안화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위안화 강세 나타나고 있겠죠. 엔화도 그래요. 그죠? 엔화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세 나타나고 있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환율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오늘 잠깐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는데, 아래 꼬리 이거 조금 단 거 가지고는 이게 지지력이라고 의미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아래로 더 빠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일단 7월 10일 전일 나왔던 양봉을 완전 다 되돌렸기 때문에 전일 양봉이 속임수였던 거고요.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3중 고점형을 만들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어떤 고점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고점 덩어리가 있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달러를 포기하기도 좀 뭐한 게, 이렇게 삼각 수렴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혼조한 구간이다. 다만 이제 증시가 오르고 뭐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원화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들은 전반적으로 좋고요. 뭐 한국 증시도 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대응은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반등 아닌가요? 그죠? 오늘로서 이제 뭐 낙폭과대 이런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건 깔끔하게 해소를 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중요한 지지선들 다 붕괴시켰었으니까 다음번에 반등을 할 때는 이제 어딘가 직전 고점들을 넘지 못하겠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에 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오늘 당장 해라 그건 아니죠. 일단 반등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반등이 멈추는 거, 어디선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되겠죠. 뭘 하든 간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이 4중 고점형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저항 부근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고점들을 테스트할 생각이 있다. 증시의 강세가, 지난번의 강세가 아직까지 끈덕지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증시들의 모양들을 쭉 봤는데, 일부 증시들은 그 사실 뭐 고점을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딱 봐도 너무나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다가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닥, 그죠?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미국 나스닥, 뭐 S&P 이런 친구들. 미국 증시는 최근에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이 뭐 움직여봐야 뭐 결정적인 저항 부근 그러니까 움직여봐야 뭐 0.1% 2%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면은 다시 굉장히 무거운 어떤 결정적인 저항 부근에 또 금방금방 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항이 확인되지는 않고 일단 뭐 이런 반등이 멈추지는 않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근접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방 투자를 노리실 분들은 중요한 저항 부근에 오니까 한 숟가락씩 얹거나, 한 숟가락 얹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할 거면 세게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겁먹을 거 없이 할 거면은 뭐 지금 그냥 기계적으로 세게 한 번씩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봅니다. 일부 주식들은 매우 중요한 저항대까지 그냥 벌써 근접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각각의 지수들의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은 좀 각각 달라져야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런 저항,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런 반등 이런 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다 싶으면은 쫄지 말고 강력하게 하여튼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발발발발 뭐 떨고 그래서 못하면 안 된다. 이 확률 게임인 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 그건 언제나 투자하면서 밑바탕에 깔아놔야 되는 거고, 그죠? 또 그리고 뭐 예전에 그런 표현들 많이 드렸죠. 내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몸이 안 젖을 수 있겠냐? 몸은 조금씩 젖을 수도 있는 거다, 그죠? 당연히 몸이 젖어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되면 도망가면 그만이니까, 일단 하여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자신있게 들이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뭘 당장 하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좀 그런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본 것 같고, 특별히 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뭐 그죠, 삼성전자 이런 것도 오늘 신나게 반등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올라오면은 대응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음봉 나오면은 무슨 생각을 했다가 지금까지 양봉 나오니까 또 그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평상시 생각했던 그대로 그냥 쭉 그냥 기계적으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 요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할 이야기 없네요, 그죠? 에코프로 잘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오르는구나, 그냥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보면서 신경 쓰셔야 될 점은 그거죠. IT 빅테크들의 힘이 좀 빠지는지 여부, 리밸런스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영향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물가지표 앞두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먼저 오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달라진 점은 이제 좀 예전에는 단기물 채권 뭐 한 달,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단기물 채권 위주였다면은 이제 슬슬 좀 장기물 채권 발행이 좀 눈에 띈다. 장기물 채권 발행은 RRP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 RRP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52주 빌리면은 1년물 채권인 거고 3년물 채권도 또 발행을 하네요, 그죠? 오늘은요 슬슬 장기물 채권을 발행한다. 장기물 채권은 이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이건 지대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급속하게 지난번에 밀어놨던 QT까지 좀 급속하게 실행을 하면서 대차대조표가 빨리 줄어들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채권 발행까지 장기물로 발행을 하면서 RRP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욱 빨리 빨리고 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나스닥의 어쩌면 상방 경직성, 위쪽으로 못 올라가는, 물론 상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위쪽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데에 한 몫을 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참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들 참 조금만 좀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논판 페이롤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수치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논판 페이롤스인데, 논판 페이롤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자꾸 숫자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힘이 좀 빠져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혼조하게 나오고 있죠. 뭐 임금 상승률은 높다, 뭐 주당 근로시간이 높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지표들은 조금씩 좀 안 좋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점도 좀 봐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친구들은 높아지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도 이제 높은 금리 때문에 이제 좀 슬슬 꺾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아직 헤드라인 지표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좋은데 뭐 한 달 혹은 뭐 매주 발표되는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좀 어떤 신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이야기했고 뭐 얼추 다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 쌍고점이 아니고 뭐 어쩌면 3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저항 부분에 뭐 다가서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알아서 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 투자 결과에 책임져 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뭐 같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